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제주로 이사 온 첫 해 가장 자주 들른 곳은 이삿짐 센터도 마트도 아니었다. 택배함이었다. 대문 옆에 설치한 작은 철제 보관함. 거기엔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군가의 물건이 도착했다. 문구류, 생필품, 책 그리고 어쩔 땐 신선식품까지. 이사 초반이라 준비가 안 된 게 많았고 제주엔 없는 브랜드도 많아 온라인 주문은 거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보다 무척 빠른 시간에 도착한 택배 하나가 있었다. 받는 사람 윤기훈, 보낸 곳 경기도 김포시. 익숙한 주소였다. 며칠 전 친구가 제주 생활에 쓸만한 게 있다며 뭘 좀 보내겠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박스를 꺼내 들었을 때 나는 그 위에서 아주 작은 글씨를 하나 발견했다. 조심히 열어주세요. 깨지진 않지만 마음은 담았습니다. 단 한 줄의 손글씨. 택배 상자의 갈색 골판지 위 검은 펜으로 눌러 쓴 그 짧은 문장이 내 하루를 멈추게 만들었다. 요즘의 택배는 효율적이다. 정확한 날짜에 빠르게 안전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상자는 비슷한 테이프, 비슷한 포장, 그리고 비슷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배송 시작, 배송 완료,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 손글씨 한 줄을 마주하니 그 상자가 달라 보였다. 단순히 물건을 받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전달받은 기분. 비닐 포장 안쪽 완충제 사이 어딘가에 작은 온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소소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손수건 몇 장, 직접 담갔다던 매실청 작은 병, 그리고 두툼한 양말 한 켤레.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나는 문득 울컥했다. 이사 온 후 처음 맞는 겨울이라. 제주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이제 막 실감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친구는 그런 내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손으로 고르고 담고 그리고 마지막엔 그 한 줄을 써넣은 것이다. 깨지진 않지만 마음은 담았습니다. 그건 정말이었다. 물건보다 더 확실하게. 그 상자엔 친구의 마음이 들어있었다. 이후로 나는 택배를 받을 때마다
그 문장을 떠올리게 됐다. 상자는 사라지고 물건은 일상이 되지만 그 한 줄은 오래도록 내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나도 문득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보낼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나는 서울에 있는 어머니께 제주에서 산 감귤 한 상자를 보내게 되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 택배로 오는 과일은 손맛이 없어. 하지만 제주 귤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 나는 작정하고 고르고 닫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박스에 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는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귤보다 먼저 도착할 내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그걸 박스 위에 붙인 건 아니고 박스 안쪽에 살짝 넣어뒀다. 열어보면 알 수 있도록. 며칠 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야, 너 웬일이냐? 감귤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 그리고 덧붙인 말. 편지는 잘 받았다. 손맛은 없어도 마음맛은 있더라. 그 말에 나는 웃었고 혼자 울기도 했다. 이후로도 나는 종종 택배에 손글씨를 담았다. 긴 글은 아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가 오더라도 마음은 맑기를. 혹은 그냥 하나, 그게 누구에게든 잠시 멈추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택배의 감정이 실릴 틈이 거의 없다. 자동 포장, 자동 분류, 무인 수령.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처럼 배송과 전달의 사이도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손글씨 한 줄은 더욱 귀했다. 기계로 찍은 인쇄물이 아닌 손으로 눌러 쓴 마음. 비록 글씨는 삐뚤하고 잉크는 약간 번졌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택배 상자를 열기 전에 그 위에 적힌 손글씨 한 줄이 하루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그건 마치 편지가 아닌 봉투를 먼저 보는 느낌이랄까. 그 외피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정.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문장처럼 누군가가 내 글씨를 보고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잘한 하루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도 내 책상 서랍 안에는 작은 스티커 메모지 묶음이 들어있다. 택배를 보낼 일이 생기면 그중 한 장을 꺼내어 몇 자 적는다. 마음이 무사히 도착하길. 지금 괜찮다면 충분합니다. 잘 도착했죠? 잘 도착했으면 해요. 내가 세상에 띄우는 작은 손편지. 그게 비록 물건 사이에 숨어 있는 단어들이지만 그럼에도 분명 누군가에게
가볍지 않은 울림이 되길 바라면서 문득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수건을 보게 되었어요. 하얗게 바랜 면 수건 한 장. 누가 걸었는지도 모르게 그곳에 아주 당연하게 매달려 있었죠.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치고 돌아온 저녁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툭 던진 가방. 끄기 귀찮은 전등, 텔레비전 소리. 그 모든 것이 내 피곤함을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수건 하나가 내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수건 하나에 왜 마음이 멈췄을까요? 익숙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익숙함 속에 숨어있던 무심함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집 방문 손잡이에 수건이 걸려있던 건 어릴 때부터 늘 그랬어요. 엄마는 늘 수건을 문고리에 걸었어요. 목욕하고 나오면, 부엌에서 손 씻고 나면, 빨래 넣을 때 흘린 물을 닦기 위해, 혹은 그냥 땀을 닦기 위해. 그 수건은 무슨 대단한 용도로 쓰이는 게 아니었지만 항상 필요한 곳에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죠. 어린 시절 감기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엄마가 미지근한 물에 적신 수건을 내 이마에 얹어줬던 기억. 그 수건도 분명 방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거였을 겁니다. 땀이 식고 열이 내리면 엄마는 다시 그 수건을 가져가 따뜻한 물에 헹궈 새로 짜서 내 이마에 또 얹어주곤 했어요. 수건 한 장이 그땐 엄마의 손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내가 어른이 되었고 혼자 사는 공간에서 방문 손잡이에 수건을 걸게 되었을 땐 그저 편하니까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지친 몸으로 돌아와 그 마른 수건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 안에서 과거의 장면들을 한 장 한 장 꺼내 보았습니다. 빨래를 널던 엄마의 모습, 하얀 수건들을 하나씩 접어 베란다 빨랫대에 가지런히 널던 손, 그걸 바람이 살랑살랑 흔들던 오후, 여름이면 물 묻은 손으로 부엌에 들어가 문고리에 걸린 수건으로 슬쩍 닦고 나왔고, 비 오는 날엔 현관문 손잡이에 젖은 우산 대신 수건을 둘러 걸어두기도 했죠. 수건은 언제나 거기 있었지만 그 존재를 인식한 건 아마 그날이 처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건이란 물건은 참 묘해요. 고급스럽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존재. 하지만 없으면 아쉬운, 있어도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그 수건이 문고리에 걸린 채 말라가는 동안 그 집의 일상도 함께 말라갔을 테고,
그 수건이 눅눅할수록 누군가는 분주하게 살아내고 있었던 거겠죠. 나는 그날 수건을 조용히 손에 들어봤어요. 어디선가 햇빛에 바랜 듯한 흔적, 자주 빨아 흐릿해진 자수, 그리고 약간은 거칠어진 촉감. 그 안엔 누군가의 손길이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나 자신의, 혹은 오래전 엄마의, 아니면 내게 소리 없이 기대 살아가는 일상의 마음. 그날 이후 나는 수건을 조금 다르게 대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아무 수건이나 꺼내 무심히 썼지만 이제는 그걸 접을 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모양을 맞추게 되고 문고리에 걸 땐 수건이 덜 젖어 있진 않은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에 이토록 조용히 스며든 것들을 잊지 않으려 애쓰게 되었죠. 우리의 하루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작은 디테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방문 손잡이에 걸린 수건, 그 위에 묻은 손의 물기, 누군가 닦아낸 땀의 기억,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 삶은 스며 있고 사랑도 머물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종종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그 손잡이에 걸린 수건을 한번 쥐어봅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차갑고 또 어떤 날은 그 촉감 하나만으로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집 문고리에 걸린 수건은 어떤 마음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나요? 그 수건을 오늘 한번 꼭 만져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이 잊고 있었던 누군가의 손길이 아직도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청소기를 돌리다 우연히 소파 쿠션을 들춘 날이었어요. 쿠션 아래에 먼지가 잔뜩 몰려 있는 건 예상했지만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걸 발견했을 땐 조금 놀랐죠. 500원짜리 동전 하나. 아주 낡고 가장자리가 까맣게 변색된 동전이었어요. 언제 빠졌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동전. 소파 틈새라는 잠깐 두었다 영영 잊히는 공간 속에서 그 오랜 시간을 조용히 견디고 있었겠죠. 나는 그 동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촉감, 약간의 끈적임, 그리고 손바닥에 올렸을 때 묘하게 생기는 그 무게감. 작은 동전 하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500원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소함의 총합이었어요. 동전 하나는 보통 이칩니다. 지갑 깊숙한 곳에 숨어 있거나 편의점 카운터 옆에 있는 작은 바구니 속에 던져지죠. 하지만 그 소파 틈에서 나온 동전은 오랫동안 나의 하루를 지켜본 것 같았어요. 그 동전이 빠졌을 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분으로 앉았고 무엇을 하다가 허둥지둥 일어났던 걸까요?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늘 저금통을 하나 놓고 용돈을 주시곤 했어요. 100원이든 500원이든 안 쓰면 넣어놔라 라고 하셨죠. 그 땡그랑 하고 저금통 안에서 굴러가던 소리. 어쩐지 그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었죠. 나는 그때 동전을 사랑했어요. 작고 반짝이고 손 안에 쥐면 무언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동전을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게만 늘고 잔돈 받는 것도 귀찮고 지갑은 점점 카드와 영수증으로만 채워졌죠. 그러다 보니 소파 틈에서 발견한 그 한 개의 동전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잊고 있었던 내 삶의 작은 조각이었으니까요. 소파 틈은 이상한 공간입니다. 우리 일상의 무심함이 고스란히 눌러앉는 곳. 간식 부스러기, 리모컨, 때론 머리끈이나 귀걸이. 그리고 이렇게 작은 동전 하나까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바쁘게 지나쳐버린 하루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온 동전은 단지 화폐가 아니에요. 그건 잠시 멈춤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동전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세상이 이토록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 작은 동전 하나는 변한 게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고 묵묵히 나를 기다렸고 이제서야 내 손에 돌아온 거죠. 그게 왠지 모르게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습관처럼 소파를 가끔 들춰봅니다. 동전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심히 놓고 지나친 사소한 것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요. 머리카락 한 올, 오래된 영수증, 떨어진 단추 하나, 혹은 또 다른 잊힌 동전 하나. 그런 사소함 속에 내가 살아낸 하루들이 녹아 있다는 걸 이제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카드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도 동전은 늘 어딘가 물리적인 느낌을 안겨주니까요. 그 작은 무게, 소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밀도. 그건 돈 이상의 감정입니다.
나는 그 동전을 작은 유리병에 넣어두었습니다. 혼자 사는 방 책상 위, 누구도 보지 않는 구석에. 하지만 나는 가끔 그 병을 들여다봅니다. 그 속에 있는 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사소하지만 분명한 나의 기록이니까요. 소파 틈에서 꺼낸 동전 하나. 그건 어쩌면 내가 나를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소파를 한번 들춰보세요.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당신의 하루가 아직 거기 남아 있을지 모르니까요. 밤 10시를 넘긴 퇴근길. 회사 근처 버스 정류장 뒤편엔 낡은 자판기가 하나 있습니다. 붉은 불빛을 내는 고전적인 기계. 카드도 안 되고 지폐도 종종 먹통이 되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나는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서 500원짜리 2개를 꺼내 손에 꼭 쥐고 바라봤죠. 커피는 총 6가지. 아메리카노, 설탕 커피, 프림 커피, 코코아, 레몬차, 옥수수 수염차. 그렇게 적힌 버튼들 앞에서 나는 언제나처럼 1초를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선택일 뿐이에요.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냥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예요. 하지만 이 단순한 순간에 왜 이토록 망설임이 깊은 걸까요?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조금 더 달달한 게 필요한지, 속은 괜찮은지, 잠은 잘 자야 하니까 너무 카페인 있는 건 피해야 하지 않을지. 그 짧은 순간에 내 하루의 감정과 피로와 고민이 자판기 앞 버튼들 사이를 헤집고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그냥 아무거나 눌러. 별 차이도 없잖아. 하지만 자판기 앞 1초의 망설임은 단순히 음료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맛이 필요한가? 지쳤지만 조금 위로받고 싶을 땐 프림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커피를 누릅니다. 속이 좀 안 좋을 땐 옥수수 수염차.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땐 코코아. 괜히 날카로워진 날엔 레몬차로 입안을 씻듯 넘기기도 하죠. 그 선택의 순간 나는 아주 작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때 자판기 버튼 앞에 1초가 그걸 대신 물어봐주는 셈이죠. 어릴 때 학교 복도 끝에도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우르르르 하고 소리와 함께 떨어지던 음료캔. 그 소리를 기다리며 나는 늘 작은 설렘을 느꼈어요. 그리고 떨어진 캔을 꺼낼 때 그 온도. 따뜻하거나 차거나
그 촉감이 하루의 분위기를 정리해주는 느낌. 지금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요즘도 자판기 앞에 서면 그 옛날의 내가 잠시 떠오릅니다. 요즘은 카페도 많고 더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료들도 많지만 왠지 자판기 커피만큼은 특별한 맛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기다림이 있는 커피이기 때문일 거예요.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야 우르르르 하고 작은 컵이 튀어나오고 뚜껑을 열고 김을 살짝 불어낸 뒤 그제서야 마시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 거기엔 나름의 의식이 있고 하루를 잠시 멈추는 리듬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도 결국 나는 프림 커피를 골랐습니다. 달달함이 필요한 밤이었고 기분은 말랑해지길 원했으며 무언가 퍽퍽한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줄 맛이 필요했거든요. 작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고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문득 생각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내가 나를 고르는 시간이었다는 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결정들, 사람과의 관계, 일과 감정, 그리고 가끔은 그 선택들이 너무 많아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그런 와중에 자판기 앞에서 마주하는 1초의 망설임은 오히려 정직한 순간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오직 나를 위한 선택이니까요. 나는 그 커피를 마시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둑한 정류장 불빛 아래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사이로 종이컵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잠시 세상이 조용해졌고 내 안의 생각도 정리되었어요. 버튼 하나 눌렀을 뿐인데 그 커피 한 잔이 그날의 나를 충분히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도 자판기 앞에서 1초 정도 머뭇거렸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살피는 섬세한 습관일 테니까요. 이 작은 버튼 하나에 담긴 하루.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1초의 선택이 때로는 하루 전체를 감싸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내가 나를 선택합니다. 버튼 하나, 그리고 그 너머의 위로 하나. 춘천의 도서관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특히 내가 자주 가던 그 시립도서관의 3층 인문학 자료실은 정적 속에서도 공기의 결이 느껴지는 듯한 장소였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부드럽게 쏟아졌고 책장은 고요하게 나란히 서 있었으며 가끔씩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잔잔한 음악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들렸어요. 애음하고 울린 아주 가벼운 기침 소리. 기침은 가장 인간적인 소리 중 하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억지로 감추려 해도 어디선가 삐져나오는 몸의 표현. 그날 도서관 책장 사이에서 들린 그 짧은 기침 소리는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근했습니다. 나는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지만 책장 너머 그 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이 도서관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책을 고르기 위해 통로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나는 다시 한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낮고 조심스러운 기침. 누군가 일부러 작게 내려고 애쓴 소리. 그 소리는 어느 책장 너머 분명히 나와는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만 어쩐지 내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조용한 공간 안에서 타인의 존재가 느껴지는 순간 그건 굉장히 묘한 일이에요. 무심하지만 분명하게, 고요하지만 절실하게 다가오는 느낌. 나는 생각했어요. 지금 기침을 한 사람은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을까? 공부를 하러 온 걸까?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까? 혹은 그저 조용히 책을 넘기고 싶은 하루였을까? 우리가 도서관에 오는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그 모든 이유의 공통점은 잠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기침을 내뱉은 사람도, 조용히 책을 들여다보던 나도 사실은 같은 마음으로 그 공간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릴 때 나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조금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그 정적이 오히려 긴장되게 만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적은 내게 위로가 되었어요. 소리 없는 세상에서 온전히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만나는 순간, 그런 의미에서 그날의 기침 소리는 단순한 방해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잊고 있던 다른 존재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서관에서 가끔씩 기침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나처럼 조용히 이곳에 와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그렇게 확인받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사람은 혼자 있는 듯하면서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도서관처럼 조용한 공간일수록 더더욱 그런 감정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발자국, 책을 넘기는 소리, 그리고 작게 새어 나오는 기침, 그 모든 것들이 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드는 소리들이에요. 내가 그날 들었던 기침 소리는 어쩌면 존재의 신호였을지도 몰라요. 여기 누가 있어요. 조용히 있긴 하지만 함께 있어요. 그 짧은 소리가 전해준 건 낯선 이와의 작은 연대감이었고 정적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이 느껴지는 공감이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도서관에 가면 책뿐 아니라 사람들의 존재에도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게 되었죠. 이제는 도서관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그곳은 가장 조용한 공간이면서도 가장 다정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말없이 책을 읽는 사람들, 숨죽여 글을 쓰는 손끝, 가끔 나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기침 하나, 그 모든 것이 모여 그곳을 하나의 작은 사회로 만들어줍니다. 당신도 혹시 도서관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를 들은 적 있나요? 그 소리가 방해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작고 조심스러운 인사처럼 느껴졌다면 아마 그 순간 당신 역시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도 도서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책을 펼치고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또 누군가는 아주 작게 기침을 합니다. 그 모든 숨소리, 기침, 책 넘기는 소리들 사이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